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운명을 가릴 1박 2일 종합토론회가 시작됐습니다. 내일 토론과 찬반 투표가 끝나면 2호선 건설 여부가 사실상 결정됩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추진되고 있는 자치구간 경계 조정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조정안을 연구해온 용역기관도 결론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40대 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공모를 통해 위원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그동안 몇 차례 예고해드린 대로 도시철도 2호선의 공론화 종합토론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사실상 2호선 건설 여부를 결정할 시민참여단의 마음을 얻기 위해 찬반 양측이 치밀한 전략 대결을 펼쳤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찬성과 반대 양측은 기조 발언부터 상반된 전략을 보였습니다. 찬성 측은 시민참여단의 공감대를 건드리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평범한 쌍둥이 엄마이자 광주도시철도공사 비정규직 직원인 30대 여성을 발표자로 세웠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버스를 타고 내릴 때면 다치지는 않을까 항상 걱정입니다. 쌍둥이 엄마는 외출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런데 지하철은 접었다 폈다 하는 수고로움 없이 유모차 이용이 가능하고 반대 측은 2호선이 가져올 적자를 강조하며 시민참여단의 책임감을 자극하는 전략을 보여줬습니다. 반대 측 시민단체 대표가 직접 나서 공론화 과정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불공정한 싸움이었다며 시민의 선택을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은 어떤 시장도 국장도 지지 않았습니다. 퇴임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 시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시민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종합토론회에는 다양한 연령과 성별, 지역에 따라 선발된 시민참여단 250명 중 243명이 최종 참여해 97%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시민참여단은 도시철도 2호선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 지하철과 BRT 중 뭐가 더 광주에 적합한지 찬반 양측 토론을 들은 뒤 질문을 하며 각자 찬반 의견을 수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찬반 측과 시민참여단의 개별 접촉은 공론화의 공정성을 위해 금지됐습니다. 시민참여단은 내일 오후 3시께부터 도시철도 2호선 찬반 투표에 임하며 공론화위는 최종 결과를 집계해 4시 45분께 현장에서 발표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의 5개 자치구 중에는 인구가 10만이 안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40만 명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광주시가 자치구 사이의 경계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의 자치구별 인구와 면적 편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경계 조정. 연구용역팀은 최종 보고회에서 기존 3가지 자치구 간 경계 조정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각 사안별 장단점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최종 선택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준비기획단으로 넘겼습니다. 여러 기획단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중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기 위해서. 하지만 기획단이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당장 누구를 위한 경계 조정인지 모르겠다며 내부에서부터 무용론이 제기됐습니다. 확정을 안 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쯤에서 그냥 없었던 걸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는가. 주민 반대도 변수입니다. 북구 편입을 반대하고 있는 광산구 첨단 주민들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 삶은 안중에도 없는 돌려막기식 경계 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회의원 자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이제 반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20년 총선 전까지 경계 조정을 끝내려고 했던 광주시로선 시구의회 협의와 함께 행안부 승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향후 일정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이런 것을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한을 못 받고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년 뒤 총선을 앞두고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이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이 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는데 아들 역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자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이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67살 정모 여인이 흉기에 찔러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젯밤 11시쯤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언니를 찾아간 여동생이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강도 들어가서 이거 없는 사람들이 무슨 강도가 될 때 나중에 들어보는 것 같아 죽었다고 난 그 소리만 듣고. 경찰은 집안에 사라진 금품이 없는 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린 점 등을 토대로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일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CCTV 화면을 통해 아들 유 씨가 이곳에서 4시간여 동안 머물다 간 것을 확인하고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벌이던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경기도 광주의 한 상가 옥상에서 유 씨가 투신해 숨졌습니다. 현장에 유서는 없었는데 흉기와 신용카드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경찰은 세종시에 사는 유 씨가 지난 4일 밤 어머니가 살고 있는 광주까지 200여 킬로미터를 택시를 타고 급하게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아들 유 씨가 어머니를 찾아간 지난 4일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목격자와 유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가을비가 내려서 공기가 맑아지는 듯 하더니 오후 들어 다시 미세먼지가 대기를 뒤덮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마스크를 쓰는 건데요. 마스크도 몸 상태에 따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사직공원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광주 시내 모습입니다. 온통 안개와 먼지로 뒤엉켜 희뿌였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비가 지나면서 미세먼지가 사라지는가 싶더니 중국발 오염물질이 유입되며 오후 들어 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나쁨 수준으로 다시 짙어졌습니다. 답답한 공기에 시민들은 마음마저 답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 우중충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우울한데 저녁 때 이제 되면 목이 칼칼한 그런 느낌도 받고. 주말과 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돼 미세먼지의 공습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막바지 가을 나들이에 나서기 바쁜 지금 코앞에 마주한 불쾌한 공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미세먼지를 가장 손쉽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마스크도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잘 골라 쓰는 게 좋습니다. 우선 제품의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글자와 성능 규격을 나타내는 코리아 필터의 약자 KF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KF80은 평균 0.6 마이크로미터 입자를 80% 이상 걸러내고 숫자가 높을수록 걸러내는 효과도 커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가 너무 높은 차단율의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지정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의 크기는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 초미세먼지는 20분의 1에 해당합니다. 보이지 않는 킬러 미세먼지를 육안으로만 판단해 대응하기보단 한국환경공단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제공하는 예보와 실시간 정보를 통해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공모를 통해 조사위원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실체적 판단을 이끌어낼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인사를 추천하기 위해 조사위원을 공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극단적인 주장이나 상식에 벗어난 주장으로 합리성이 결여된 인사는 걸러지게 될 것이라며 극우 인사인 지만원 씨를 배제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습니다. 한국당은 이르면 다음 주에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용섭 시장이 전격적으로 민주노총을 찾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사전 약속 없이 오늘 민주노총 광주본부를 찾아 정영택 본부장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요청했고 정 본부장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장의 이번 방문에 대해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자를 성적 순으로 선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에 따르면 인권위는 광주일고와 살레시오고, 광주진흥고와 금호고의 학업 성적을 우선 기준으로 삼아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 광주시 교육감에게도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과 선발 기준을 확인해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이에 대해 국민 기본권의 중요성이 환기된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발생한 고시원 화재와 관련해 광주시 소방본부가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소방본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광주 지역의 고시원 79곳을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 화재 예방 실태를 조사하고 고시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200억 원대 공사를 몰아준 한전 전현직 임원과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전 전 상임이사 60살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8천만 원을, 예산총괄실장이었던 57살 B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4천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한전 임직원들은 뇌물을 받고 지난해 221억 원의 추가 예산을 전북지역본부 전기공사에 배정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를 딴 전기공사업자 4명에게도 징역 6월에서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광주 수원지구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9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눈을 찌른 31살 박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공모 씨에게도 특수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새벽 6시쯤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김희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전남대 석좌 교수로 임명됐습니다. 전남대는 김 전 소장에게 석좌 교수 임명장을 수여했다며 김 교수가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비롯한 법률 전반에 관한 강연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